나사에서 직경 10km짜리 거대 소행성이 지구로 날아오고 있다고 긴급 발표를 한다. 그리고 충돌 지점은 태평양. 형님들, 이 정도 크기의 소행성은 과거 지구에서 실제로 한 번 떨어진 적이 있다. 그 결과 초거대 폭발, 전 지구적 지진, 초거대 쓰나미, 그리고 대멸종을 맞이했다. 지구에 또 한 번 거대 소행성이 떨어진다면 요원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가보자. 렛츠 기릿. 첫 번째 방법. 가장 높은 곳으로 가라. 소행성이 충돌하면 그 충돌로 밀려난 바닷물이 사방으로 퍼져나간다. 이게 바로 메가쓰나미. 요원은 생존을 위해 가장 단순한 방법을 선택했다. 육지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가는 것. 요원은 재난 후 생존에 필수적인 고열량 식량, 비상약 등을 챙긴다. 그리고 육지에서 가장 높은 산을 향해 오르기 시작한다. 높이 올라갈수록 생존 확률은 올라간다. 요원은 정상에 도착해 짐을 정리한 다음 지구의 마지막 순간을 기다린다. 인간의 역사가 아닌 그야말로 지구의 역사에 남을 기록을 눈으로 보게 된다니 두려움과 설레임이 공존하는 요원이다. 그리고 마침내 충돌이 시작된다. 지구 곳곳에서 대형 지진이 연쇄적으로 발생한다. 규모는 리히터 10 이상. 참고로 인류 역사상 가장 강했던 지진은 칠레의 9.5 지진이다. 즉 우리가 경험한 적 없는 규모의 지진이다. 대륙이 흔들리고 화산이 동시에 폭발한다. 해저 단층이 이동하고 바닷물이 뒤틀린다. 지구 자체가 잠깐 리셋되는 수준이다. 요원이 서 있던 산도 예외가 아니다. 바위가 굴러떨어지고 지면이 갈라진다. 엄청난 진동과 함께 산 전체가 무너지기 시작한다. 결국 그 거대한 붕괴 속으로 요원은 함께 휩쓸려 내려간다. 요원은 해일을 피하기 위해 산에 올랐지만 산사태에 묻혀 해일을 보기도 전에 천국에 체크인한다. 두 번째 방법, 바다로 나가는 방법. 형님들, 깊은 바다에서는 파도의 높이가 생각보다 낮을 수도 있다. 쓰나미는 해안에 가까워질수록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원은 정면으로 맞서기로 해본다. 아예 바다로 나가는 것. 재난이 끝난 뒤에는 물고기를 잡아먹는다. 재난도 피하고 식량도 해결하고 일석이조. 완전 럭키비키다. 요원은 전 재산을 털어 거대한 잠수함 하나를 산다. 그리고 낚싯대 몇 개와 생존 물품을 챙겨 바닷속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마침내 충돌의 날. 잠수함은 태평양 깊은 곳에 자리 잡는다. 요원은 앞으로 이웃이 될 바다 생물들과 인사를 나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소행성이 바다에 떨어진다. 소행성의 속도는 보통 초속 20km, 총알보다 60배 빠른 속도다. 충돌 에너지는 수억 개의 핵폭탄 수준. 초고속으로 떨어진 소행성은 바닷물을 밀어내면서 거대한 압력파를 만들어낸다. 이 압력파는 공기에서보다 물속에서 멀리까지 강하게 전달된다. 잠수함이 있던 깊은 바다에도 순식간에 도달한다. 잠수함은 원래 바깥 압력에는 강하지만 갑자기 변하는 압력에는 약하다. 잠수함 외벽이 버티질 못해 계기판이 꺼지고 전기가 나간다. 그리고 앞쪽 창문에 금이 가더니 이내 깨져버린다. 심해에서 창문이 깨지면 어떻게 될까? 물은 초당 수백 톤의 힘으로 안으로 밀려 들어온다. 사람이 이런 충격파와 급격한 압력 변화를 맞으면 몸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은 없다. 신경 반응 시간보다 훨씬 짧다. 즉 고통을 느낄 시간이 없다. 그냥 물리적으로 바로 종료다. 요원은 럭키빅이라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충격파에 의해 바로 천국으로 체크인한다. 세 번째 방법, 지하로 들어가는 방법. 형님들, 이제 마지막 방법이다. 충돌 이후 가장 안전한 장소는 지하 깊은 곳이다. 실제로 미국이나 러시아에는 핵전쟁 대비 한 수백 미터 깊이의 벙커들이 있다. 지하 구조물은 지진에 꽤 강한 편이다. 왜냐하면 지진 피해의 대부분은 건물 붕괴, 지표면의 진동 증폭에서 발생한다. 하지만 지하에서는 진동이 더 균일하게 전달되고 지표보다 흔들림이 작다. 그래서 설계만 제대로 한다면 지하 벙커는 꽤 안전하다. 요원은 해안에서 최대한 먼 곳에 두꺼운 철근 콘크리트로 출입구 2개의 벙커를 만든다. 지진이 나면 출입구 하나는 막힐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2개가 있으면 생존 확률이 크게 올라간다. 벙커 안에는 물 저장 탱크, 비상식량과 비상약, 환기 시스템도 준비한다. 요원은 이번에야말로 완벽한 생존 계획을 세운다. 그리고 충돌의 날, 소행성이 바다에 떨어진다. 리히터 10 이상 지진으로 지구 전체가 흔들리고 화산이 폭발하고 수십 미터 해일이 일어나 벙커에 엄청난 진동이 지나가 충격이 있었지만
결국 요원은 살아남았다. 그리고 일주일 후 요원은 비상 탈출구를 통해 지상으로 올라간다. 문이 열리고 요원은 지상을 본다. 지구는 완전히 다른 행성처럼 변해 있었다. 하늘은 먼지로 가려져 어둡고 그로 인해 태양이 가려지면서 지구의 온도는 급격히 떨어져 있었다. 농작물도 동물들도 보이지 않는다. 대기근이 시작되었다. 여기서 요원은 다시 생존을 시작해야 한다. 이제부터가 진짜다. 만약 형님들이 소행성 충돌 후 유일하게 살아남은 인간이라면 그건 행운일까? 아님 벌일까? 형님들 생각은 댓글로 가보자. 끝.